자,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 갤럭시 탭 클래스 2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책이 필요 없는 필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조명이 좀 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명을 좀 약하게 하면 조금 낫죠. 책이 필요 없는 PDF 필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써놨어요. 더 이상 이제 지구에 미안해하지 말자고. 책이나 유인물이 있으시다면요, 그냥 겔탭에 넣고 필기하시면 돼요. 공유도 굉장히 쉽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어떤 분께서 음소거가 켜져 있으신데, 이윤아 선생님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아예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이제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고 이 갤럭시 탭을 최대한 응용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도 전자책을 많이 활용하고요. 전자책은 이제 간단히 제가 뭐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밀리의 서재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밀리의 서재는 이제 한번 결제를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죄송한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시죠? 됐습니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구독형 자료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책들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탭 사용자들에게는 꿀과 같은 어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을 이렇게 밀리의 서재 같은 곳에서 이제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로 갖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책이 다 밀리의 서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신 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밀리의 서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또는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지도서나 그리고 또는 교과서 같은 경우도 이제 웬만하면 이 PDF 파일이나 또는 인터넷에서 구입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스캔하는 방법을 저는 오늘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예정은 첫 번째는 스캔 어플이 이제 V플랫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V플랫을 보시면 이 V플랫 어플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어도비 스캔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두 가지 어플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거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책들을 다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가방에 무겁게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막 한 지도서 같은 경우에는 한 150장에서 한 200장 가까이 되는 그 무거운 책을 더 이상 이제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저번에 못 배운 이제 엑스도라는 필기 어플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팩스, 모바일 팩스 보내기, 요 기능도 진짜 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서 업무 차로 팩스 같은 걸 보내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팩스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팩스가 행정실에 딱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이제 저 멀리 있는 교실에서 팩스 보내려면 행정실까지 가서 팩스 오는 소리 삐삐삐 그거 기다렸다가 팩스를 보내곤 했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바일 팩스를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 그 길 가지 않죠. 그냥 갤럭시 탭이나 또는 핸드폰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팩스로 보내면 돼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만약에 제가 못 알려드리면
이 노션 안에는 없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한테 꼭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책을 넣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넣고 싶은 책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스캔 어플 활용해서 책 전체 스캔하신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PDF 파일을 필기 어플에 불러오시고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보여드리자면, 스캔해서 필기 어플에 집어넣으시면 끝이에요. 또 뭐 더 이상 있을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먼저 스캔 어플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첫 번째 배울 스캔 어플은 V플랫이라는 겁니다. V플랫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V플랫 이렇게 적어 두시면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뜹니다. 그 어플은 아이폰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는 유명세를 못 탔다가 안드로이드에 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유료가 아닙니다. 무료 어플인데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스캔 어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스캔 어플도 있고, 뭐 노트 블록, 캠 스캐너. 예전에 제가 쓰던 게 이건데, 캠 스캐너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뭐랄까요, 이 V플랫이 조금 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도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쓰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많이 썼죠, 옛날에.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스캔 어플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스캔 어플인데, 근데 이 V플랫이 가지는 장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도 오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요거예요. 두꺼운 책을 빠르게 스캔하고 싶을 때 V플랫을 사용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북 스캐너, 이게 V플랫의 모토입니다. 일단은 V플랫의 주요 기능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쪽에서 뭐 홍보를 해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써보고 나서 최고의 어플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스캔 영역을 자동 인식 기능이에요. 요거는 뭐 어떤 어플이나 다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뭐 페이지 같은 걸 딱 띄워 놓으면 요거를 그냥 딱 얘가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요 부분만 딱 맞게 스캔을 떠줍니다. 뭐 이거는 어떤 어플이든지 다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V플랫은 두 번째로 더 좋은 기능이 있어요. 문자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OCR이라는 건데, 이 문자 인식 기능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를 제가 PDF를 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스캐너에 집어 넣으시면, 스캐너에는 이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그 오프라인 문서잖아요. 오프라인 문서기 때문에 얘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텍스트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컴퓨터는 얘를 텍스트로 읽지 않거든요. 그냥 그림으로 읽어요. 근데 이 OCR 기능을 활용하면 이 종이에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이 V플랫이라는 어플에서 이거는 텍스트구나 하고 텍스트로 바꿔버려요. 이따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좋은 기능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거를 이제 PDF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뭐랄까요, 블럭 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번역을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PDF를 스캐너로 떠버리면 번역 돌리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V플랫을 이용해서 OCR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냥 딱 블록 해버린 다음에 바로 번역시켜버리면 번역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따가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 OCR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OCR로 텍스트로 변경을 시켜버리니까 그 텍스트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어쩔 때 사용하냐면 한 150장짜리 책을 그 스캔을 떴을 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9페이지에 있는 검색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고 싶어요. 근데 페이지를 몰라요. 그럴 때 이런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한 번에 그런 그 문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PDF 파일로 내보내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자, 이 내보내기 기능이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보내기 기능을 해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필기 어플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삼성노트로 모든 걸 다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여러 가지 필기 어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이것 때문에 써요, 사실. V플랫은 이게 최고예요. 책 스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 150장짜리, 200장짜리를 한 방에 스캔해줘요. 그것도 제가 해봤는데 한 100장짜리 스캔하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심지어 그렇게 품질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페이지의 곡면을 자동으로 보정하고 손가락을 지워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있지? 내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제가 실제로 스캔을 떠볼 건데 이런 책을 이렇게 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곡면이 있는 이 자리를 원래는 스캐너가 눌러줘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그냥 누르는 것처럼 딱 이렇게 펴서 스캔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지워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빠르게 스캔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캔을 떠버리면 여기 있는 손가락이 스캔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지워줘요.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없어지고 여기 하얀색 배경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모르지만 V플랫에만 있는 고유 기능이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 유료 어플에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무료 어플 중에서는 V플랫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 두 페이지 촬영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스캐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거 한 페이지씩 이렇게 우리가 스캔을 뜨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얘를 이렇게 열어서 스캔을 하니까 1페이지, 2페이지를 동시에 스캔하면서 요게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한 페이지, 이쪽을 한 페이지 따로따로 스캔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책 스캔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따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책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이렇게 변경을 시켜준다는 거죠. 보시면 이 손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사라졌어요. 직접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무료 어플인데 단점은 신속하긴 해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아주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V플랫의 단점은 정확성이 떨어져요. 간단히 말하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손가락이 아니라 손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을 지울 수 있냐? 못 지워요. 이건 지우면 여기가 다 하얗게 변하겠죠. 그래서 못 지우고 이런 거는 이제 날려서 한 번 더 스캔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책 중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번들번들한 책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과서들이 그런데 교과서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번들번들거려요. 그러니까 아주 빛이 많은 아주 환한 대낮에 조명을 켜놓으시고, 그러니까 조명 쉽게 말하면 형광등을 켜놓고 이 V 플랫을 돌려버리면 그 빛이 여기에 반사가 되면서 여기가 마치 하얀색인 것처럼 스캔이 떠져요. 그러면 빛을 형광등을 아예 끄고 V 플랫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 스캐너는 빛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스캔이 되지가 않습니다. 잘. 어둡게 되겠죠. 여기가 완전히 어둡게 스캔이 떠지겠죠. 그래서 적당량, 빛이 적당량 있어야 아주 잘 스캔이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스캔한 파일을 편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게 편집할 수 있는 최대치의 끄기예요. 그러니까 자르기 할 수 있고요, 내보내기 할 수 있고, 공유하기 할 수 있고, 삭제하고 이동하고 갤러리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얘 이제 여기가 번들번들거리니까 여기를 색깔을 변하게 주고 싶다, 또는 이 검은색이니까 좀 더 환하게 하고 싶다,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것은 어도비 스캔이라는 스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일단은 어도비 스캔 하기 전에 먼저 V 플랫 하는 방법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고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플레이 가셔가지고 일단은 V 플랫 스캔이라는 어플을 찾아서 여기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빠르게 설치돼요, 참고로. 그래서 저는 이제 설치가 했으니까 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화면이 뚝 하고 뜰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카메라가 보이고요. 핸드폰이랑 갤럭시 탭 둘 다 되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긴 책,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스캔하고 싶으시다면 갤럭시 탭보다는 핸드폰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적당히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스캔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치대에다가 태블릿을 고정해 놓은 상태라서 약간 흔들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그 갤럭시 탭 화면은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인데 지금 이쪽 왼쪽이랑 오른쪽 부분이 검은색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가로 모드인데 이 V 플랫은 항상 세로 모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세로로 기울여 가지고 변해라. 네,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이 네모난 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텍스트라고 인지하는 지금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텍스트가 없고 여기 이 코지라는 것도 사실 텍스트라기보다는 로고에 가까워서 얘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갖다 냈더니 바로 인식을 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이게 텍스트 책이구나, 이거 인쇄해야겠다, 스캔해야겠다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텍스트를 인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정확합니다. 이쪽 끝부분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텍스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요거를 한번 지금 세로 모드이니까 이렇게 스캔을 떠야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높여서 얘를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써져 있어요. 더 멀리서 스캔해 주세요. 한 스캔 거리는 한 이렇게 뭐랄까 여기 팔꿈치까지 정도? 이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 정도의 거리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책상에다가 지금 태블릿 거치대를 놓고 하는 거라서 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대충 놔도 얘는 다 인식을 합니다. 보시면 내 모서리가 다 보이니까 인식을 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을 꼭 하고 찍으면서 바로 여기에 PDF가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약간 그 눕혀 있는 상태로 스캔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반듯하게 지금 스캔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단점, 이제 빛이 반사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나왔다는 거. 네, 근데 그거 제외하고 일단은 소리가 안 나요. 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PDF가 전달이 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2개의 장을 한번 해볼게요. 2개의 장 된다면서 왜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제 얼굴이 지금 가리고 있어요. 네, 여기 잠깐만 제 얼굴을 치워볼게요. 얼굴 치워보면, 아이고, 지금 이쪽 끝 여기에 지금 뭐 하나 아이콘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줘야 돼요. 이걸 눌러주면 얘가 가운데 선이 딱 그어지면서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왼쪽에 1번, 오른쪽에 2번을 스캔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또 여기에 책 위에서 수평을 맞추어 스캔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 노란 점 보이죠? 이 노란 점이 뭐냐면 수평선입니다. 지금 이 노란 점이 요 가운데 이 하얀색으로 들어와야 수평이 맞는 거예요. 근데 수평이 안 맞아도 잘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근데 내 모서리가 지금 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진 찍었더니 조금 시간 안 되네요. 자, 조금만 높여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높여서 좀만 더 높입시다. 카메라야 힘내라. 네. 자, 이번엔 되겠지 하고 눌러보면 네, 되네요. 자, 지금 바로 아이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수평을 안 맞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깔끔하게 지금 PDF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됐죠. 지금 완전히 반듯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 건데 이 우측 위에 보면 점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눌러보면 여러 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바로 하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색상 보정 기능이 있고요. 근데 손가락 지우기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갤러리의 사본 자동 저장이라고 해서 이 스캔한 페이지를 바로 그냥 그 PDF 파일로 만들기 전에 이 사진을 바로 그냥 갤러리에 자동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스캔 가이드라고 해서 아까 그 일렬로 그 선 그어져 있던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타이머. 이 타이머를 선택하고요. 타이머가 3초, 4초, 5초 이렇게 되는데요. 타이머를 선택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 페이지씩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위치에 놓고 카메라에 잘 보이게 세팅을 한 다음에 자, 한 페이지씩 하면요. 여기 보시면 타이머는 매 5초마다 재시작됩니다. 자, 눌러 놓고요. 자, 5초 지나죠? 그러면 한번 찍힐 거예요. 자, 찍혔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타이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찍혔죠? 그리고 이제 또 타이머가 진행되는데 이때 이렇게 또 넘겨요. 이때 한번 손가락 넣어볼게요.
자, 넘기고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서 자, 타이머가 계속 진행되면 알아서 뭐 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어쩔 때 사용하냐면 한 100장 넘는 페이지를 이 타이머 키고요. 한 10분 안에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텍스트만 있는 이런 종이는 아주 스캔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스캔을 다 했다 치면요, 여기 타임 한 번 더 눌러주거나 또는 여기 갤러리로 들어가면 스캔이 바로 취소가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손가락을 계속 넣었어요. 네, 제가 지금 원래는 그 가로로가 아니라 지금 세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뭐죠? 얘네들은 세로인데 저는 이제 가로로 지금 촬영을 해버려 가지고 조금 안 맞긴 한데 지금 일단은 잘 됐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얘는 지금 손가락이 안 지워졌어요. 근데 얘는 또 지워졌죠. 이렇게 이게 손가락 기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보시면 그림자가 지니까 이렇게 이런 어두운 부분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V 플랫은 보시면 알겠지만 신속하게 그 스캔을 뜨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많은 책장을 우리가 스캔을 뜨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매우 공적인 문서들, 이제 아주 중요한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스캔을 뜨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문자 인식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마 이제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나? 텍스트가 인식이 됐죠. 그 반대로 했는데도 텍스트 인식이 되네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프리뷰 퀘스천, 그 다음에 Where do you think the children lived at fir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Where do you think the children live at first? 라고 텍스트가 완벽하게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 안에서 텍스트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필기 어플로 가져가 놓으면 이제 이 텍스트를 이렇게 블록 처리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따가 엑스도로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바로 갤러리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유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항상 새 노트로 작성을 해요. 삼성노트 새 노트로 작성을 하면 거의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엑스도니까 엑스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엑스도, 여기 있네요. 엑스도. 자, 엑스도 어플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스도로 바로 가져와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가 이미 그 텍스트까지 인식이 된 상태로 지금 오는데 아마 이게 완벽하게 지금 돌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될란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여기가 클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라서 얘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엑스도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네, 진도부터 나가고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V 플랫 스캔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 그 어떤 책이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V 플랫 어플 이용하시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기준으로 제가 스캔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책보다는 저희는 이런 종이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종이 같은 거 스캔은 훨씬 잘 됩니다. 네.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어도비 스캔은 사실 종이를 쓰실 거면 굳이 안 쓰셔도 되는 스캔 어플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자리에서 쓸만한 그런 문서들 있죠. 그런 거 할 때는 굳이 스캐너 안 쓰고 이 어도비 스캔이란 거를 쓰시면 거의 100이면 한 99.9%는 다 어도비 스캐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스캐너나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도비 스캔 보겠습니다. 어도비 스캔을 어도비 스캔 말고도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도비 스캔을 쓰기 때문에 그것도 알려드리는 건데, 얘는 간단히 말하면 전문적인 스캔샷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V플래시에서는 없었던 강력한 편집 기능도 제공을 해요. 근데 아주 프로페셔널한 기능까지 제공을 하나, 얘는 부분 유료 어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세한 부분까지 편집을 하고 싶으시다면 돈을 좀 내셔야 돼요. 하지만 안 내셔도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신속하게 모든 것을 스캔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텍스트 귀퉁이를 잡아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두 개 다 어플 V플래시랑 어도비 스캔을 많이 쓰는데요. 솔직히 V플래시 한 100배 정도 더 빨라요. 어도비 스캔은 좀 느려요. 네, 신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능적으로 선명하게 스캔한다. 자, 이 기능 아주 훌륭한 기능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스캔을 뜨고 나서 오리지널 컬러가 원래 이렇게 회색으로 떠요. 조명을 안 하고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사진이 찍히죠. 한 가지 추가하실 점은 이게 삼성 노트에서 스캔하시면 이런 컬러가 나와요. 오리지널로 삼성 노트에서는 하니까요.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캔을 뜨면요, 삼성 노트가 뭐 이렇게 스캔 거리 측정한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누르면,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왜 이렇게 크게 됐어? 좀 줄여볼게요. 네, 색깔만 보시게요. 지금 너무 간단하게 스캔을 떴으니까요. 색깔이 어때요? 하얗지가 않죠, 전혀. 그래서 얘는 약간 그 삼성 노트 거는 그 뭐랄까요, 삼성 노트의 이 스캔 기능은 어둡게 돼요. 네, 이 기능이 참 아쉬운데, 이거 충분히 삼성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울게요. 일단은 원래는 오리지널 컬러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 어도비 스캔에서는 오토로 컬러 보정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그레이스케일, 화이트보드 등등등등 여러가지 그 사이트를 제공을 해요. 더 많은. 그래서 지능적으로 선명하게 스캔을 해준다는 거. 무료 기능입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뭐 PDF 기능 활용, 이거는 의미 없어요. 네, 이거는 스캔이랑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서명 기능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PDF 파일인데 스캔을 딱 떴는데 여기 이렇게 네모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동스럽게 뭘 이렇게 텍스트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만, 얘는 무료가 아닐 거예요. 저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명함 스캔이나 뭐 스캔한 문서 공유, 얘는 확실하게 무료고요. 그래서 편집 기능 하나만큼은 어도비 스캔은 정말 역대급 어플이긴 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텍스트 인식 기능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PDF든 사진 스캔이든 미리 보고 재정렬하고 자르고 회전하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V플랫에서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서를 이렇게 저희가 PDF를 찍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는 기능이 V플랫에는 없어요. 근데 어도비 스캔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 기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얼룩이나 마크나 이제 필기 같은 거 지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유하는 기능은 공유하는 기능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요. 일단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분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 단점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얘가 이제 V플랫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지점이죠. 많은 책을 그러니까 많은 장을 스캔하려면 시간이 거의 3배, 4배, 5배 가까이 5배 가까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스캔할 때는 그냥 V플랫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스캔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장씩 스캔할 때는 어도비 스캔이 훨씬 낫다는 거. 자, 이제 한번 어도비 스캔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어도비 스캔도 마찬가지 구글에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검색창에다가 어도비 스캔이라고 영어로 치시면 첫 번째 창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설치 자체는 무료예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 구독 버튼이 있는데 그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기 버튼 누르면 아까랑 V플랫이랑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그 창이 뜨는데 V플랫에서는 아까 여기에 이렇게 막 네모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알아서 얘가 문서를 찾아서 이렇게 문서를 갖다 대면 원래 이제 시작하자마자 갖다 대면 얘가 문서를 찾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한번 이 책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그 밑에 여기에 있는 이 글씨체를 보면 얘는 지금 가로 기능이니까 이렇게 제가 세로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근데 아까 그 여기 점들 보이죠? 지금 이 점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만약에 이게 텍스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스캔을 떠버려요. 저 아무것도 안 눌렀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좀 멍청해요 애가.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못 찾죠.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갖다 줘야 이렇게 캡처를 해요 지가 알아서. 캡처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자, 캡처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좀 V플랫이랑 다르게 요 내용을 이 파란 점들을 제가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해 가지고 이 책에 맞게 조작해 놓은 다음에 여기 우측 아래에 계속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스캔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두 번째로 제가 그 이렇게 점점점을 조작해서 한 거는 보시면 PDF 파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전환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가락은 남아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랑 비교해 보면 V플랫은 아까 여기에 그 점점점 뭐가 막 하얗게 눈에 보였었는데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색깔도 정리가 돼요. 자, 요런 거 만약에 제가 얘는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재정렬이래.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회전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상태로 PDF로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색상 버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색상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흑백이나 또는 뭐 강렬하게 이렇게 화이트보드 색깔 뭐 이렇게 색상도 쉽게 변환이 되고요. 지금 저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정리 들어가 보면 얘가 이제 알아서 AI가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거 좋은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정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막 얼룩 같은 거 묻어져 있으면 걔를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는. 그래서 막 커피 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얘는 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급하게 팩스나 또는 스캔을 보내야 되는데 커피를 흘렸다.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근데 갑자기 프린터가 고장났다. 그럴 때는 이런 어플로 그냥 스캔 떠가지고 여기 정리시킨 다음에 바로
PDF로 떠버리면 되는 거죠.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A4 용지 사이즈, 가로, A3 사이즈, 뭐 A5 사이즈, 그다음에 뭐 레터 사이즈, 뭐 등등등으로 이렇게 크기를 다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 기능도 V 플랫에는 당연히 없었죠. 확인 누르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또 이 제목을 바로 수정해 가지고 이름 바꾼 다음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PDF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가로 버튼으로 할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PDF로 저장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소도로 보내볼게요. 보시면 이제, 그리고 얘 이제 특장점은 그 스스로 클라우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클라우드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제 얼굴 또 가리고 있네요. 내 얼굴. 네, 공유 버튼 눌러서 세 가지 방법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자메일은 말 그대로 이 PDF를 바로 메일로 보내는 거, 그다음에 링크 공유는 이 클라우드라고 했잖아요. 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 즉 그 사람이 직접 PDF 파일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본 공유라는 기능은 눌러보시면 이 사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사본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 노트나 또는 엑스도 또는 뭐 드라이브, 한컴 오피스 등등으로 보내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도를 한번 보내볼게요. 보내보면 아까 요게 이제 V 플랫에서 만든 거고, 요게 이제 그 뭐죠? 이게 어디죠? 어도비 스캔. 네, 어도비 스캔에서 한 스캔 파일인데, 네, 깔끔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도, 이제 그 두 가지 어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 엑스도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 네, 일단 요겁니다. Fill and Signature. 그래서 여기 보면 Signature, 그러니까 서명을 여기 안에 바로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서명을 예를 들어서 여기 저는 이제 저장을 해뒀는데, Creative New Signature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는 펜이 있잖아요. 그래서 겔탭 클래스, 그 스캔 파일에 서명 넣어야 될 때 이렇게 이제 완료 딱 해놓고요. 이제 그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싶은 지역에다가 꾹 누르면 이렇게 서명이 들어가요.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서명 크기도 조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엑스도, 그러니까 소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도장 기능이 있어요. 도장 기능이 보시면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통과했다, 그럼 패스 이렇게 쿵쿵 찍어주는 도장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소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펜 기능이라고 해서 삼성 노트에서 쓸 수 있는 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집어넣는 인서트 기능, 그리고 그림 그리는 드로우 기능, 그리고 애노테이트는 이거는 이제 글자 쓰는 텍스트 기능이에요. 그게 이제 더불어서 이제 메저 기능. 이 메저가 뭐냐면 이제 그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뭐 인치 또는 센티미터 길이를 재주는 메저 기능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보면 이거는 이제 넓이 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넓이가 아니라 얘는 뭐 네모 그리는 건가?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얘 기능도 되게 독특해요. Prepare Form이라고 해가지고 폼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뭔가를 집어넣으면 아니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아무거나 막 넣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넣고 완료를 누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뷰로 가보면 얘네들을 이제 선택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그래서 마치 그 설문지 만들듯이 PDF 파일로 설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얘가 여기에 반영이 돼요. 지금 너무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한번 다시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걸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번에 여기다가 이렇게 너 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보시면 이게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 뷰로 다시 가보면 얘는 이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PDF 파일인데 이렇게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다 나와 있는 이 이름들 당연히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폼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다른 데는 없고 소도만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기능 만들려면 컴퓨터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 갤럭시 탭 안에서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플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50분까지 수업인데 46분까지 써서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힘드네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질문 한번 받고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생각하고 있으시는 동안에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팩스 어플. 지금 팩스. 구글 플레이에 팩스 딱 치시면요, 여러 가지 팩스가 있는데 저는 이거 쓰거든요. 모바일 팩스라는 건데 무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바로 모바일 팩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접근 권한 다 당연히 허용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사진 문서 첨부, 얘는 가로 모드가 없던가? 얘는 가로 모드가 없네요. 맨날 핸드폰으로만 해가지고. 참고로 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문서 첨부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이고, 갤러리에 있는 문서든지 아니면 여기 PDF 파일 보내고 싶으면 여기 문서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 PDF 파일을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 PDF 파일을 이제 누군가에게 팩스로 보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팩스는 항상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팩스 발송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팩스가 가요. 똑같아요. 팩스가 똑같이 갑니다. 예. 그 사람은 팩스로 인쇄해서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올려주신 거 답변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